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비롯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전파되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중일 그리고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지만 짧은 기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중국인 혹은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을 진작 차단했어야 이번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과연 감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온 나라를 편가르기로 갈라놓았던 중국발 입국 제한 논쟁. 이 논쟁을 따져보기 위해 기자와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식당을 잘 아무래도 좀 덜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방역, 말 그대로 역병을 막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있었을까?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됐든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나라가 됐든 간에 아주 대규모로 유행을 하는 국가가 있을 테고 전면적으로 막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은 완화된 제한 조치를 하는 게 옳은 거냐,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3월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확진자 수가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3월 하순부터는 이제 미국발 그리고 유럽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검사도 하고 있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죠, 실제로. 네, 다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진 않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입국 제한을 못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정도,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하되 검사를 시행하고 2주간 특정 기간 동안 잠복기 동안에 격리를 할 수만 있다면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결정해야 되겠죠. 초기 단계냐, 시작하는 초기 단계냐, 혹은 앞으로 우리가 몇 개월 지나서 환자가 0명 수준으로 쭉 유지되다가 다시 감염이, 2차 감염이 시작하는 초기 단계냐, 아니면 이미 지역사회에 퍼져서 거기서도 막 생기고 있느냐라는 그런 시점 판단이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방역 당국이 혹은 의료계의 역량이 통제가 될 수 있고 방역 당국의 통제가 있다. 그러면 푸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해결하고 대신에 경제도 살리고 외교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집단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1월 7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처음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1월 한 달 동안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수백 명 단위로 증가합니다. 감염력이 매우 높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중국발 코로나19는 곧 전 세계로 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우한을 다녀온 후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집회에선 중국인의 입국을 1월 20일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 여성이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자 중국 입국 제한 청원이 보물처럼 터집니다. 아예 금지시켜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현재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수약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위한 행정적 준비를 당부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차례에 걸쳐 전면적인 중국발 입국 제한에 관한 주장을 했습니다. 대만은 2월 6일 환자가 그 당시 40명 정도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국경 봉쇄를 했고 강력하게 중국 본토에서 오는 사람을 다 막고 중국을 거쳐오는 외국인도 막고 그다음에 물론 어쩔 수 없이 대만 자국인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14일 강제 격리하고 이런 철저한 그런 관리 정책을 거쳐서 지금 현재도 인원수가 한 400여 명 확진자가 나와서 사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고 초기 단계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는 막노라도 막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 사람이 모든 수천 명을 퍼뜨리는 거니까 초기에 막지 않으면 다 그래서 초기 단계일 때는 당연히 국경 봉쇄라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이고요. 그러나 정부는 전면적인 중국발 입국 제한에 입장이 달랐습니다. 입국 금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논의한 부분은 아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연구하는 역학자들.
과연 역학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대규모 전염병이 확산될 때 입국 차단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에이즈, 독감, 사스, 에볼라 등 대표적인 전염병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입국 금지는 전염병의 초기 확산을 몇 주 늦출 수는 있지만 최종 감염자 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역학 논문들이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죠. 게다가 국내 전염이 이미 시작된 후라면 그때부터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2월 중순쯤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입국 제한은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역사회 이미 퍼졌기 때문에. 그때 심정은 어땠냐면 의료계가 너무 대구 경북 지역만 해도 힘들은 거예요. 치료도 하는데 힘들고 의사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더 맡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환자 관리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면 대구 경북에 대기자가 입원 대기자 1000명씩 있을 때예요. 이 상황에서 무슨 입국 환자까지 관리해야 되냐. 그리고 그 사람들 추가 환자 생기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잠깐만이라도 전면 금지 좀 막아주세요. 라는 애달픈 소리였어요. 정말 한스러워서. 실효성을 떠나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도 자세히 들어보면 비슷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언론에 의해서 과도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포장되었고 정치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왕래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생업 때문에 아니면 이거 아니면 자기는 당장에 내일 굶어 죽을 수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통제나 봉쇄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고요. 당연히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는 입국을 승인을 받고 허가를 거쳐서 하는 방안을 창구를 뚫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비즈니스나 생업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풀어주는 그런 걸 당연히 절차를 갖춰야 되겠죠. 그렇게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만약에 입국 제한을 하지 않고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2주간의 격리라는 게 다만 이제 아주 철저하게 지켜진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의 방역에 대한 고민입니다.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이 식당도 2월인가 환자분이었나요? 환자의 접촉자가 다녀가서 그때 소독 조치 등을 좀 했던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소독을 했는데도 일부 바이러스의 그런 흔적이 좀 남아 있다더라 하니까 좀 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부질없는 짓들이야 진짜. 이게 어떻게서 나온 거냐면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식약처에서 지정한 적절한 소독제와 소독 방법을 사용했으면 바이러스는 즉시 사멸해요. 바로 쓸 수 있어요. 다만 그 소독제가 갖는 그 효과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4시간 그 기준을 정한 거예요. 24시간 기준도 의사협회가 전문가 단체가 제안한 거예요. 그냥 근거 없어요, 그거. 그다음에 아까 그 바이러스는 즉시 적절한 소독을 하면 즉시 사멸한다는 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사한 결과가 이미 다 있어요. 그럼 그게 정답이지. 거기에 바이러스가 나온 건 당연히 바이러스 찌꺼기 쪼가리들 나오지. 그 쪼가리가 왜 나왔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 왜 조사했냐면 전파 경로가 어딘가 해서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디펜스 하려고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적절치 않은 비유였고요. 괜히 그래갖고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 지금 얘기해도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에서 그 다음날 나와서 발표했잖아요. 감염력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왔다 갔더라도 방역을 마치면 안전합니다.